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오후 시간인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기분이 우울할 거예요. 음, 어차피 다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방송 때 그랬죠. 빠질 거라고. 약간 공포심을 약간 좀 유발할 수도 있다. 자꾸 빠지니까 다들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또 올랐어요. 코스피는 2629.44로 마감을 했고 1.45% 올랐습니다. 오늘 개인들 뭐 좀 팔고요. 외국인들이 한 7,800억 매도를 했는데 기관 애들이 다 사더라고요. 기관 애들이 7,800억 정도 이상 또 매수를 했고요. 그래도 코스피가 오르는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662개 정도 올랐습니다. 하락은 228개 정도 내렸고, 삼성이 좀 아쉬웠어요. 삼성이 한 1.9% 내렸고요. 1,500원. 하이닉스는 한 0.98%좀 빠지고, 우선주가 1.99% 빠졌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는 낙폭을 좀 줄이더라고요. 2차 전지 섹터는 좋았습니다. LG엔솔도 3.1% 올랐고, 삼바 2.69, 현대차 오늘 4.2%, 기아도 4.2, 셀트리온 3.3, 포스코홀딩스 2.2% 올랐습니다. 그리고 SDI 5.1, KB금융 9.1, 삼성물산 6.6, LG화학 2%, 신한지주 6%, 현대모비스 1.9, 카카오가 0.8%좀 올랐네요. 오늘 오랜만에 그 포스코 퓨처엠이 9.2%나 올랐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니까 2차전지 섹터랑 금융지줄이 거의 날아다녔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0.46% 올랐고요. 개인들은 116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팔고요. 에코프로비엠이 5.4% 올랐고 HLB 6.3% 올랐습니다. 셀트리온작 2.1%, 레인보우 로보틱스 1.3% 올랐고 알테오젠이 1.2% 빠지고 엔캠 8.1%, 리노공업 8.78, HPSB 0.4, 이오테크닉스 3.5% 빠졌습니다. 빠지는 종목도 많고 오르는 종목도 많은데 약간 양극화 된 것 같아.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좀 많이 오르더니 이제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이 좀 휩싸여가지고 야 이거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벌써부터 이제 걱정에 의심의 눈초리 막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반도체 대장주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나란히 이제 약세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10% 하락하는 등 이 반도체주 주가가 동반 급락한 영향이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여전히 회복세를 보인다면서 이 조정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조언을 이제 건넨 겁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 기준으로 해서 삼성은 전거래일 대비 1,800원 정도 내려서 75,800원 나타냈고요. 이날 코스피가 기간 매수로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삼성은 파란불을 지켰습니다. 파란불, 빨간불이 아니고 그동안 삼성전자를 대거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막 순매도를 한 거예요. 계속 팔아 제끼니까 주가가 하락을 인전 이끈 거죠. 하락으로 갔습니다. 같은 시간 또 다른 반도체 대표주죠. SK하이닉스가 전거래일보다 6,200원 내려서 16만 7,100원에 거래 중이었고 하이닉스도 삼성과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그 매물을 출하하다 보니까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기관 애들은 순매수를 보였는데 주가 하락을 이제 막지는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두 종목의 약세는 지난 주말 미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이제 급락한 영향입니다. 지난 19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전일보다 10% 급락해서 762달러에 거래 마쳤고 엔비디아는 장중에 점점점 이렇게 하락폭을 막 키워가다 보니 거래를 마칠 때는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붕괴가 된 거죠. 2조 달러가 붕괴가 됐다. 이 영향으로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가 5.4% 빠지고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죠. 인텔이 마이너스 2.4%, 그리고 최대 디램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6%, 그리고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 3.4% 정도 급락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12% 내리면서 이제 거래를 마친 겁니다.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는 그 반도체 수요에 대한
그 시장의 우려가 이제 반영된 영향인데, 지난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이 예상보다 부진한 그 1분기 수주액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대만 TSMC가 또 올해 메모리를 제외한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다 보니까 투자자 우려가 좀 커졌습니다. 여기에 또 AI 서버 업체 슈퍼마이크로가 우려를 더했고, 슈퍼마이크로는 지난 19일 1분기 실적 발표 날짜를 알리면서 기존과 다르게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주 매물을 대거 출회한 거죠. 이렇게 반도체주의 급락이 비중 확대의 기회라는 전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고 중동 리스크 발발 등에 따라서 실적 우려가 겹치다 보니 주요 기업들의 주가 하락폭이 과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세를 이어가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그런 점도 거론되죠. 이번에 그 조정 구간을 그 엔비디아에 대한 재진입 또는 업종 내 비중 확대에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네요. 이달 데이터상으로는 낸드 수요 회복에 주목할 만하고, 그 낸드는 삼성의 경쟁력이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분야라고 합니다. 일단 낸드 쪽에 많은 관심을 또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이제 시작됩니다. 실적 시즌. 일단 ASML, TSMC가 기대의 실적과 시장 전망을 발표하다 보니까 테크 업체들의 전반적인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시장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근거를 찾기 전까지는 뭔가 높아진 눈높이를 조정하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 시작되는 빅테크 업체들의 그런 실적과 가이던스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더 멀어진 8만전자, 20만 닉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문제는 삼성이 좀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좀 충격스럽죠. 그래서 제가 항상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좀 올랐을 때 정 힘들면은 한 번씩 털어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좀 심리적으로 충격이 덜하지. 내가 멘탈이 강하면은 뭐 좀 떨어져도 괜찮은데, 내가 멘탈이 약하고 하면 좀 많이 오르면은 조금씩 한번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차익 실현을 좀 해가지고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것도 뭐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좀 빠지면 다시 또 오르겠죠.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는 마십시오. 좀 길게 보고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고, 단기 투자나 짧게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